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준비 되었다고요? 마주친 현실은 달랐다 준비했습니다. 63년생 A씨 사연 다시 볼게요. 나이 60인데 벌써 은퇴한 지 3년 돼가네요. 빨리 하고 싶었던 은퇴였기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 없고요. 몸도 아직 건강합니다. 자식 모두 결혼했고요. 요즘 아내는 스케줄마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은퇴 후 2년 동안은 그동안 시간 내기 어려웠던 여행도 하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봉사활동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즐겁지도 않고 생활에 스트레스는 없지만 어쨌든 모든 게 재미없습니다. 만나는 모임도 점차 끊어지는 느낌이고요. 요즘 들어 부쩍 허전하고 잠이 안 와 자주 술 마시고 취해 잠듭니다. 그럭저럭 은퇴 준비는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막상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앞으로 생활이 갑갑합니다. 자, 막 은퇴한 대부분의 사람들 일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연의 A씨도 이런 과정을 겪고 은퇴 3년차가 되지 않았을까요? 가칭 B씨라고 할게요. B씨는 한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집에 있으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메일도 전화 울림도 줄어갑니다. 늘어가는 것은 소파에 앉아서 채널 많은 케이블 TV, 이리저리 채널 돌리며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등 이잡듯이 봅니다. 또 새벽에는 일찍 자면서 깨 뒤척이죠. 왜냐? 내 노후 자금이 충분한지 걱정도 되고요. 그토록 원했던 은퇴였지만 여행과 취미생활이 시들해지자 깊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죠. 자, 보통 은퇴하면 하고 싶은 것,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 중 하나가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죠. 은퇴 후 버킷리스트에도 단골 메뉴죠. 여유를 즐기는 춤추는 나이든 커플을 생각하죠. 그래서 은퇴를 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고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죠. 힘든 현실을 빨리 벗어나려고요. 하지만 대다수의 은퇴자들에게 은퇴 후 현실은 그와 정반대죠. 대부분 은퇴자들이 은퇴 후 겪게 되는 현실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은퇴 후 초기, 행복을 맛보며 시작하죠. 그동안 시간 없어서 못했던 여행하죠. 여유 있는 분은 골프도 하죠. 은퇴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식사 약속하죠. 그래서 은퇴 초기엔 백수가 몸살 난다는 말이 있죠. 대개 이런 만족감, 달콤함은 1, 2년은 지속되죠. 일단 하고 싶었던 것들 은퇴하면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목록들 대개 한 바퀴 돌고 나면 자,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은퇴 중기라고 할게요. 보통은 은퇴 후 3년 정도 지난 후부터 이때 마주치는 현실은 상당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앞 사연의 A씨가 바로 이 시점에 있는 겁니다. 해보고 나니 그토록 오랫동안 꿈꾸던 취미와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일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던 사람들은 이를 통해 얻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하며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 운 좋은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빠르게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이고 대개는 이 상황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합니다. 또 이것이 극도로 심해지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사람도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비상 플랜까지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것과 마주한 현실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첫째, 경제적 자유가 정말 되었나? 돈, 목돈, 노후자금 준비가 정말 생각만큼 되었는지, 안 되면 월 현금 흐름, 즉 매월 돈이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은퇴 후의 정상적인 흐름을 탔을까요? 경제적 자유란 은퇴의 필수 요건이죠. 은퇴 후 경제적 자유란 은퇴 후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 전에 했던 생각, 재취업해서 돈 벌지 했던 것이 막상 현실에선 취업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벽에 부딪히죠. 과연 은퇴 시점에서 얼마의 노후를 위한 자금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사해보면 은퇴 전후 50대 봉급생활자가 보유한 평균 현금성 자산이 1억에서 1억 5천. 사실 이것으로 경제적 자유는 힘들죠. 그래서 월 현금 흐름에 타겟을 맞춰야 하고 경제적 자유가 안 되면 눈높이를 낮춰 조그만 일이라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 자산의 수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찾으면 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둘째,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는지. 친구도 좋지만 배우자 관계가 중요한데 은퇴 후에 배우자가 본인과 시간을 함께 할 거라 생각하죠. 그런데 은퇴 직후 부부의 만족도는 크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60대 이혼율이 증가하는 거죠. 은퇴 전에는 각자 라이프 사이클이 달랐죠. 각자 일이 다르고 자녀 키우느라 많은 시간을 부부가 독립적으로 보내죠. 그런데 딱 은퇴하면
남편은 아내의 세계 속으로 툭 던져져 들어옵니다. 이 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툼이 많아지죠. 또 그동안 굶어있던 문제도 터지죠. 그런데 배우자에게 많이 의존하죠. 직장에서 일만 죽도록 했지 자신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은퇴에 의지할 사람은 배우자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배우자 영역에 침범해 자신과 함께 시간을 같이 하려 들이대죠. 그러니 배우자의 쫙 짜여진 생활 시스템이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같이 하고 혼자만의 꿈이죠. 중요한 건 이 같이 하는 것을 은퇴 전에 그 환경을 조성해 놔야 하는 건데 갑자기 됩니까? 준비와 현실은 달랐던 거죠. 자, 부부가 모두 최선을 다해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셋째, 진정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궁극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은퇴 전에는 대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죠. 그런데 자녀가 결혼에 독립하면서부터 대개 이 삶의 이유, 목적이 사라집니다. 삶의 이유, 목적이 없이 살면 빠르게 늙어갑니다. 마음도 허전해지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은퇴 전에 구상했던 내 욕구들이 단발성이었는지 정말 원하는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죠. 은퇴 전에는 출근해야 하니까 매일 아침 울리는 시계 벨소리에 깜짝 놀라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면 은퇴 후에는 매일 아침 침대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이유를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재정립하고 실행하면 끝. 이렇게 해야 성취감도 생기고 자신의 정체성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실증 안 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거면 됩니다. 자,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그토록 꿈꿔왔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은퇴 준비 되었다고요? 마주친 현실은 달랐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